장매가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연속을 마주하게 됩니다. 빈소는 어디로 할지, 장례식장은 어디를 골라야 할지, 관은 어떤 걸 써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들이 끝도 없이 쏟아지죠. 그런데 검소하게 치른다고 했는데 1,000만 원이 훌쩍 넘어버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현직 장례 지도사가 직접 겪은 이야기로 그 진실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장례식장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장례식장은 북적북적했어요.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고 접객실 여사님들 손이 부족해서 장례 지도사들이 직접 서빙을 도울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10분이 장례를 치르시면 조문객이 많아야 2분. 그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시발점은 코로나였습니다. 4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조문을 안 가도 된다는 명분이 생겨버렸거든요. 그게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거기에 1인 가구 증가까지 맞물리면서 굳이 빈소를 차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부고는 알리되 조문은 받지 않는 그런 방식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빈소 장례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드려야겠죠. 무빈소는 말 그대로 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입니다. 코인 신고만 하는 것처럼 사망자를 등록하는 절차만 밟는 방식이에요. 조문을 받지 않고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하지 않습니다. 일반 장례 절차와 크게 다른 건 딱 2가지예요. 조문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머무는 공간이 없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빠르게 퍼지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문 문화의 변화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조문 자체가 부담스러운 문화가 됐어요. 오히려 부고를 알리면 조문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둘째는 1인 가구와 핵가족화입니다. 예전에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이웃 간 유대가 깊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옆방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가족 자체가 작아지다 보니 굳이 정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줄어드는 거죠. 셋째는 비용 부담입니다.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들지 전혀 오픈이 안 돼 있거든요. 관이 얼마인지, 수위가 얼마인지, 식장 대실료가 얼마인지 이런 게 불투명하다 보니 막연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빈소 자체를 안 차리는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께 부담을 주기도 싫고 내가 부담을 받는 것도 싫고 오직 고인만을 위한 가족장으로 조용히 마무리하자는 마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 3일장을 치르면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검소하게 한다고 했는데 1,000만 원이 나왔다는 뉴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왜 그렇게 나오는지 항목별로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우선 빈소 대실료가 들어갑니다. 3일 동안 빈소를 빌리는 비용이에요. 가족들이 머물고 조문객을 받는 공간이니까 이게 기본으로 깔리죠. 그 다음은 음식 비용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수육, 음료, 술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조문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음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접객실 운영 비용도 들어가고 여사님들 인건비도 들어가죠. 거기에 관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아요. 향남관, 설송관 이런 고급관들은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어차피 화장할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면 쉽게 저렴한 걸 고르기가 어렵거든요. 수혜 비용도 들어가고 차량 비용도 들어가고 화장장 예약 비용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1,000만 원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반면 무빈소는 어떨까요? 대실료가 없어요. 음식값도 없어요. 재물값도 없습니다. 장례지도사 팀장, 입관보조, 차량, 관, 수의, 입용품 이런 기본 항목이 120만 원 선이고 장례식장 안치비용과 입관실 사용비용 같은 시설료가 더해져서 총 200만 원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1,000만 원과 200만 원. 그 차이가 바로 빈소 하나의 차이인 겁니다. 무빈소를 선택하는 게 마냥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상주님은 사회적 활동을 거의 안 하셨던 분이셨는데, 둘째 상주님은 사회적으로 활동을 굉장히 크게 하셨던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두 분 다 무빈소로 치르자고 합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둘째 상주님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문도 받고 싶고 부고도 알리고 싶다고요. 결국 그 가족은 조율 끝에 3일장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례는 한 번 시작되면 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빈소로 치르기로 했다가 중간에 빈소를 차리겠다고 바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미리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고인분을 애도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빈소를 차리든 차리지 않든 그 마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활동이 많으셨던 분이라면 조문을 받고 싶어하는 지인들이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조용히 가족끼리만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 맞는 가족이라면 무빈소가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가족이 한 방향을 보고 있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갑자기 가족이 쓰러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나요? 가왕에서 무작정 112에 전화를 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절차를 미리 알아두시면 그 순간 훨씬 침착하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면 112에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급대원들이 바로 모시고 가죠. 그런데 이미 사망하셨다고 판단이 되면 구급대원들은 그냥 돌아가고 경찰이 옵니다. 민종을 앞두고 호스피스 병동 대신 자택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이 이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십니다. 112에 신고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의사와 영상통화로 이미 임종하신 상태라고 확인이 되면 구급대원들은 그냥 가고 이후에 경찰이 오게 됩니다. 경찰은 타살의 흔적이 있는지 다른 사망 원인이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경찰서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현장 조사를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이후에 장례 지도사나 장례식장 직원들이 이송을 해갑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는 가족들에게 사망 소식은 아니고 장례식장을 선정하고 화장 예약을 먼저 합니다. 화장장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서울처럼 인구가 많은 곳은 자리가 꽉 차는 경우도 있어서 이송하는 도중에 개인정보를 받아서 화장 예약을 먼저 해두는 거예요. 순서를 정리하면 112 신고, 경찰 조사, 장례식장 선정, 화장 예약. 이 순서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조문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절을 몇 번 해야 하는지, 꽃은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돈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인분께 큰절 한 번, 반절 한 번, 상주님과 맞절 한 번, 그리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한마디. 부의금 놓고 나오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순서가 조금 바뀐다고 해서 잘못된 조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 분들은 절 대신 허리를 숙이시기도 하고 꽃봉우리를 영정사진 쪽으로 놓기도 하고 꽃줄기를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봉우리를 영정 쪽으로 향하게 하는 건 향기를 맡으라는 의미고 줄기를 주는 건 잡고 가시라는 의미입니다. 뜻이 다를 뿐 다 고인을 애도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퇴근하자마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안전화를 신고 조문을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고인분께 예를 다하고 가족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가족들이 그분을 끌어안더라고요. 진짜 고인을 애도하는 마음만 있으면 조문 절차가 뭐가 중요하겠냐는 생각이 드셨죠. 부의금 이야기도 잠깐 드릴게요. 부의금을 홀수로 내는 문화. 왜 그런 건지 아시나요? 유교 음양오행 사상에서 장례는 음의 기운이 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의 기운이 센 홀수로 돈을 내야 한다고 해서 3만 원, 5만 원, 7만 원으로 내오던 거예요. 5만 원권이 생기면서부터는 9만 원이 아홉수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10만 원으로 통일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고인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내는 돈이라는 겁니다. 건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건배는 축하의 의미가 크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장례식장에서 웃고 떠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그게 문화였으니까요. 지금까지 비용 이야기, 절차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는 현장에서 직접 겪은 따뜻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독사였어요. 할머니 한 분이 홀로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없다 보니 늦게 발견됐습니다. 가족이 없으니 장례비를 낼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웃 주민 한 분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장례를 이렇게 해서 치르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요. 어르신들이 30만 원, 50만 원씩 돈을 모아서 장례를 치르기로 하셨대요. 비용을 말씀드리려는데 솔직히 말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몇 분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인데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한다 생각하고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따뜻하게 흘러가던 그때 갑자기 50대로 보이는 분이 오시더니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할머니가 돈이 뭐가 있어가지고 뭐하냐. 하지마. 이러시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지 싶었는데 타벅타벅 걸어오시더니 얼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 집주인이셨던 거예요. 자기 집에 새 들어 살던 분이니까 장례비는 자기가 다 내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뭉클했습니다. 아직 세상 살만하구나 싶었고 나도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현장에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비용이나 절차보다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이요. 장례 현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생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반드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자고 있어도 잘 자고 있어. 나 갔다 올게. 한마디를 꼭 하고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마지막인 줄 몰랐으면 그렇게 안 보냈는데 잘 갔다 오라고 한마디라도 할 걸 하는 후회들을요. 그 후회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매번 나갈 때마다 못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가는 습관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가족에게 인사를 하셨나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마지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살아가는 동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은 수식어가 붙느냐, 나쁜 수식어가 붙느냐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사랑 고백이든 사과든 감사 인사든 오늘 당장 하십시오. 말다툼을 한 채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별거 아닌 그 한마디가 남은 사람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요.